네, 제가 이번에 소개드릴 논문은 EDGS라고 해서 Eliminating Densification for Efficient Convergence of 3DGS 논문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아카이브에 있는 논문인데 퀄리티는 굉장히 낮지만 여러분이 3DGS 관련된 리뷰를 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받아들이기 조금 쉬운 개념인 것 같아서 이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논문의 컨텐츠는 프리리미나리스랑 인트로덕션을 같이 엮어봤고 그리고 릴레이티드 워크 그리고 메소드 에밸류에이션 이렇게 구성했는데 프리리미나리스랑 인트로덕션은 처음 들으시는 3DGS 관련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좀 수정을 해봤고요. 프리리미나리스랑 인트로덕션을 좀 엮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 제가 이 논문이 조금 별로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 하나가 릴레이티드 워크가 정말 엉망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릴레이티드 워크 이거였으면 좋았겠다라는 부분을 좀 넣어봤습니다. 그 뒤에 메소드랑 에밸류에이션은 그냥 논문과 동일합니다. 사실 제가 3DGS 관련된 논문을 보면서 딱히 저자를 본 적이 없는데 다들 저자 관련해 설명을 하시길래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디마코토 벤토라는 분이랑 디온 오머라는 두 분이서 작성을 하셨는데, 미넨 LMU 소속이시고 비온 요머 분은 레이턴트 디퓨전 논문을 쓰신 분이고 스테이블 디퓨전 책임자셨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연구실에선 대부분 스타일 트랜스퍼 관련된 연구가 많은데 디마코토 벤토라는 이분만 유일하게 3DGS 쪽을 계속 연구해 오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되게 잘 읽었던 논문인 코헤런트 GS라는 ECCV 2024 논문도 이분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스타일 트랜스퍼와 같은 디퓨전 느낌의 무언가가 들어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런 논문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리미나리스로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야 뒷부분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이미지로부터 시작하는데요. 3DGS를 돌릴 때 처음에 주어지는 건 이미지들만 주어지게 되고, 그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SFM을 돌려서 3D 포인트랑 카메라 포즈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 포인트랑 3D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3D 가우시안을 만들게 되고, 그 가우시안을 이미지에 프로젝션 시키고 트레인 이미지와 비교해서 로스를 만들어서 이 3D 가우시안들의 포지션이나 스케일이나 로테이션들을 옵티마이제이션 함으로써 이제 이런 학습이 일어나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논문은 SFM 포인트로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부분을 바꿔보자에 가까운 논문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잘 모르더라도 앞부분만 알아도 이해하실 수 있는 논문이라서 들으실 때 불편함은 없으시고 제가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SFM 포인트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이미지들을 가지고 콜맵을 돌린다는 건데, 그 콜맵을 돌리는 과정을 없애고 덴스하게 포인트를 이니셜라이제이션 함으로써 이 어댑티브 덴시티 컨트롤이라는 부분을 없애게 되는데, 이 어댑티브 덴시티 컨트롤이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FM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이 이미지가 다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이미지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거의 포즈와 그리고 피처 포인트들을 3D에 놓는 그런 개념인데,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는 메소드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잡고 포즈 추정을 합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최적화를 위한 여러 개들이 있지만, 그냥 이미지 두 개 페어를 잡고 두 개에서 피처를 뽑은 다음에 피처 매칭을 시켜서 그 피처 매칭된 걸 기반으로 라인을 그어서 라인이 만나는 곳에 3D 포인트가 생긴다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FM을 통해서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 문제가 조금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런 큐브 이미지가 있고 3개의 포즈가 있을 때 결국에 피처 포인트로 나오는 부분은 꼭지점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SFM에서 사용하고 있는 피처 익스트랙션 모델이 코너 포인트 익스트랙션이기 때문에 이런 코너 부분들만 피처로 나오게 되는데, 이럴 때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제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 회사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가 이제 차량에서 라이다랑 카메라를 달아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3DGS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라이다 포인트를 가져왔습니다. 라이다 포인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형상이, 그러니까 도로와 리얼월드 형상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콜맵을 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이제 도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로 부분에
흰색 차선 부분은 다 포인트가 잡혀 있지만 차선이 아닌 부분은 포인트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 이유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이유와 같습니다. 피처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콜맵을 돌린 이후에 그 부분에 포인트가 없어서 처음에 말씀드린 이 SFM 포인트를 통해서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 그 부분에 포인트가 아예 없는 상태로 시작하게 되어서 옵티마이제이션 과정 중에 그 부분이 채워지게끔 옵티마이제이션이 되게 됩니다. 저자는 이 부분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아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없애고 싶은 분이 저 어댑티브 덴시티 컨트롤이라는 부분인데 저게 어떤 건지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3DGS에 있는 피규어 4 이미지인데 언더 리컨스트럭션 부분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까만색 선이 실제 GT 그 쉐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초록색이 그 타임 스텝에 가지고 있는 가우시안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첫 스텝을 보면 첫 스텝에는 가운데 동그라미 하나가 이제 쉐입을 차지하고 있고 그 쉐입을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좀 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개로 스플릿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두 개로 스플릿하게 되고 이 스플릿된 것들이 형상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스케일과 로테이션 그리고 포지션을 움직이면서 이런 쉐입을 딱 맞추게 되는데 이런 과정으로 점점 채워지고 그리고 너무 많이 채워져 있는 건 없애고 그리고 로테이션을 하고 컬러를 바꾸고 이런 과정을 이제 덴시피케이션, 엄밀하게 말하면 덴시피케이션 이런 식으로 스플릿해서 나눠지거나 아니면 없애거나 이런 부분에 가까운데 이런 걸 덴시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예제를 생각해 보면 저희 가운데를 채우기 위해서는 흰색 선에 있는 것들이 가운데로 스플릿 된 다음에 그 스플릿 된 것이 이동해야만 가운데를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인트로덕션이랑 조금 엮어보자면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덴시피케이션 스텝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한 100장, 200장 되는 걸로 돌리게 되면 3만 스텝이 디폴트 옵티마이제이션 스텝인데 3만 스텝 기준 RTX 3090으로 했을 때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굉장히 긴 시간에 제일 오랜 시간을 차지하는 게 무엇이냐를 이 저자는 멀티플 덴시피케이션 스텝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 빨간색 선을 이 저자는 이제 렌시안 옵티마이션 패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여기를 스파스하게 만들지 말고 아예 덴스하게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면 굳이 저 렌시안 옵티마이제이션 패스를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한 거고 덴스하게 포인트가 이미 다 있다고 하면 굳이 어댑티브한 덴시티 컨트롤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개념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패스를 줄이고 그리고 덴시피케이션을 해야 되는 그 수고로움을 덤으로써 하이 프리퀀시 리즌이라고 3DGS에서는 보통 디스팅티브한 에어리어를 하이 프리퀀시 리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하이 프리퀀시 리즌과 그리고 3DGS랑 다른 모델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을 덴스 포인트 클라우드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해결했다가 논문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EDGS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이고 왼쪽이 3DGS 방법인데 EDGS의 경우 포인트 이니셜라이제이션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최종적으로 파이널 옵티마이제이션까지 14초 정도 걸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일반 3DGS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콜맵을 기반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포인트들이 엄청 스파스하게 있고 엄청 잘 이렇게 파이널 이미지의 형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른쪽에 EDGS를 보시면 이미 이미지만큼의 하이 프리퀀시를 이미 좀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DGS는 짧은 시간 안에 하이 프리퀀시를 표현하기에는 스플릿하고 다시 이동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져야 하는데 EDGS는 그럴 필요 없이 바로 하이 프리퀀시한 부분, 그런 바운더리 부분을 먼저 채워가면서 훨씬 더 빠르게 수렴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모든 논문이 그렇겠지만 우리 논문은 아웃퍼폼 스피드 옵티마이즈드와 하이 렌더링 퀄리티를 가진다. 속도도 빠르고 성능도 좋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실 저는 이 부분도 사실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를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좋다를 표현하기 위한 에밸류에이션 표도 조금 엉망이라서 그것도 이따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컨트리뷰션입니다. 최종 컨트리뷰션은 2D 코레스폰던스를 활용한 트라이앵귤레이션으로 덴스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우시안들이 너무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너무 많이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 패스를 너무 많이 다닐 필요가 없다. 이 방법을 통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와 퀄리티, 소타 모델에 준하는 퀄리티를 가졌다. 이 세 개가 주요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릴레이티드 워크에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노블블 신세시스, 두 번째는 챌린지스 오브 3DGS, 세 번째는 Accelerating 3DGS, 네 번째는 Initialization of 3DGS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마나한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나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Accelerating 3DGS랑 Initialization of 3DGS인데, Initialization of 3DGS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하다시피 이 논문은 fully informative한 포인트 클라우드로 시작했을 때 수렴이 좋고 성능이 좋다를 주된 이제 논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Initialization of 3DGS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비교군을 든 게 아래에 있는 3개의 논문인데, 3개의 논문 중 레인GS랑 3DGS MCMC는 이제 3DGS의 옵티마이제이션 단계에서 어떻게 포인트의 디스트리뷰션을 확률적으로 풀어낸 논문들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밑에 라드 스플랫은 그 3DGS랑 비슷한 류인 너프 두 개를 같이 활용해서 너프로 먼저 옵티마이제이션 한 다음에 그 너프로 옵티마이제이션 된 거를 3DGS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 생각에 이 논문이 이 위에 두 개과는 결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 이 논문은 오프더쉘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뭔가 추가를 한 건데, 저 레인GS나 3DGS MCMC 같이 통계적인 분포를 분석해서 뭔가를 한 논문과 결을 같이 하기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 사실 이 논문이 제일 레퍼런스로 잡았어야 하는 논문은 3D 리컨스트럭션 오프더쉘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한 논문과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멀티뷰 스테레오를 활용한 덴스 포인트 제너레이션이나 뭐 요새 네이버에서 나온 더스터나 마스터류를 가지고 3D 포인트를 만드는 거, 그리고 VGG SFM이나 VGG TE와 같은 3D 리컨스트럭션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니셜라이제이션 한 거랑 비교를 하고 레퍼런스를 그걸 잡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더스터를 활용한 논문이 옛날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걸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논문, 그러니까 EDGS의 홍보 영상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논문에서도 더스터를 사용해서 포인트를 제너라이션 했으므로 훨씬 더 빠른 컨버전스가 일어나고 성능이 더 좋다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3D 리컨스트럭션 오프더쉘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뒷단에 더 빠르게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기에 최적의 영상이 이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부분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결국에 이 논문은 2D 코레스폰던스를 활용해서 피처 매칭을 하고 그 피처 매칭을 통해서 3D 포인트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 페어 이미지들을 찾아야 하는데, 이 페어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을 조금 휴리스틱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꽤 재밌게 되어 있어가지고 가져왔고,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레퍼런스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는데, 당연히 SFM이라는 것 자체가 두 개의 이미지에서 코레스폰던스 피처 포인트를 가져와서 그걸로 3D 포인트를 가져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너무 멀리 있거나 아예 다른 뷰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피처 매칭이 아예 되지 않아서 포인트가 생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미지, 가장 유사한 뷰를 보고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프로젝션 매트릭스의 프로비넌스 놈을 이용해서 해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논문에서 제가 이렇게 논문을 그대로 가져온 이유가 그냥 프로비넌스 놈을 활용했다라고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왜 그렇지라는 고민을 좀 하다가 그냥 저도 수식을 한번 써서 조금 해석을 해봤는데 그거를 좀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라는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저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프로비넌스 놈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프로비넌스 놈은 어떤 행렬 A가 있을 때 그 A에 있는 컴포넌트들 모두 제곱의 합을 프로비넌스 놈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프로비넌스 넘을 이용해서 두 개의 뷰가 과연 비슷한 뷰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찾는데 그게 왜 합당한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의 그 뷰, 이미지 I에 해당하는 카메라 포즈의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PI라고 노테이션을 잡았고요. PJ는 J의 프로젝션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를 보면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의 차 그리고 이 트랜슬레이션의 차 이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의 프로비넌스 넘을 보면은 이 두 개를 분해할 수 있거든요. 이 두 개를 분해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줄에 식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 이 t 값은 어느 정도 자명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메라 두 개가 이렇게 두 개의 뷰 포인트가 있을 때 그 두 개의 뷰 포인트 트랜슬레이션이 얼마나 가깝냐는 그래도 이 두 개의 카메라 뷰가 가까이 있냐 안 가까이 있냐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t 값은 어느 정도 트리비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r 값이 문제여서 이 r 값을 조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r 값을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식을 쫙 구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r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올소고널 하기 때문에 트랜스포즈 한 두 개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올 수 있어서 트레이스 값은 6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6-2 트레이스의 이 두 개의 곱이 나오게 되는데,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SO3 매트릭스라서 이러한 성질이 있거든요. 이 R의 트레이스 값은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라는 식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삼각함수의 성질에 따라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2 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이거를 적용해서 이 R 로테이션 매트릭스끼리의 차의 프로비넌스 넘은 8 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라고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 간의 차의 프로비넌스 넘이 작을수록 둘이 보고 있는 뷰 포인트의 각도가 작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프로젝션 매트릭스의 차이가 작을수록 가깝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나머지 이미지와 다 계산을 해서 이 값이 가장 작은 거를 제일 뷰 포인트가 많이 겹치는 뷰다라고 해서 두 개씩 페어를 짓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을, 이 논문의 영상을 보시면 이 이니셜 스테이지는 여기는 0초고 여기는 4초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설명은 없었는데 이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페어 이미지를 뽑고 그 페어 이미지에서 3D 포인트까지 가져오는데 4.231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아마 이거를 100장 정도 이미지에 대해서 계산하는 데는 1초 이내로 계산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GPU 기준으로요. 이제 이렇게 매칭 두 개의 이제 페어 이미지를 뽑았으니까 저희가 피처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SFM의 프로세스대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이제 피처 매칭 알고리즘은 로마라는 CVPR 2024에서 나왔던 논문을 사용했습니다. 저도 처음 본 논문인데 피규어 1이 되게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 피규어 1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 두 개의 이미지를 피처 매칭했을 때 매칭이 된 포인트들을 그대로 이 밑에 가져온 거고 컬러 포인트를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가져와졌는지를 판단하기 좋게끔 피규어를 만든 것 같고, 이 샘플이랑 이 샘플을 봤을 때 훨씬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매칭이 정확히 건물 앞면에 됐고 컬러가 제대로 가져와진 거를 확인함으로써 아, 이게 덴스 피처 매칭이 잘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아까 저희가 찾은 두 개의 페어드 이미지에 대해서 이 로버스 덴스 피처 매칭 로마를 활용해서 피처 포인트를 뽑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노테이션은 이제 이미지 I와 이미지 J에 대해서 어떤 같은 피처를 보고 그 같은 피처의 3D 포인트를 GKX라고 말할 거고, 그리고 이미지 포인트, 픽셀 포인트, 이제 뮤K와 VK의 이미지, 어디 이미지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I와 J로 노테이션을 잡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잡은 포인트를 가지고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건데,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니셜 한다라는 뜻은 3D 포인트를 만들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어떤 3D 포인트 GKX가 있을 때 이걸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로 표현하고 이걸 프로젝션 매트릭스로 해서 이미지 이제 표현을 할 때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에 따라서 이 WK가 Z 값에 원래는 들어가 있고 WK 뮤랑 WK V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픽셀 포인트에 표현하기 위해서 노멀라이즈 이제 코디네이트에 넣기 위해서 Z 값으로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표현이 되고, 이걸 활용해서 이렇게 4개의 식을 만들게 됩니다. 이 식은 그냥 여기서 식을 좀 보시면
이거는 이 P는 이제 3x4 매트릭스거든요. 일반적으로 P라고 하면 4x3을 생각하긴 하는데 그냥 트랜스포즈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x4 매트릭스가 있다고 할 때 이 GK와 이 P의 첫 번째 컬럼의 값이 이 뮤K, WK 뮤K인 거고, 이 PI의 두 번째 컬럼과 이 GK, 이 호모지니어스 3D 포인트의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 값을 곱하면 WK, VK가 되는 거고, 이 P의 마지막 세 번째 컬럼과 이 GK를 곱했을 때 WK가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뒷식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3D 포인트를 I 이미지에 이 컬럼 0으로 곱했다라고 하는 건 WK, 뮤K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 실제 정답이 맞다면. 그리고 여기서 이 GK와 아까 두 번째 컬럼을 곱하면 그냥 Z값만 나오게 돼서 여기서는 이 나눠주는 식, 이 WK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GT가 맞다고 하면 WK, 뮤K, WK, 뮤K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값이 2D 픽셀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식을 이제 estimated 3D 포인트를 가져왔을 때 값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 값은 저희가 관측한 2D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식을 이렇게 행렬로 만들어서 풀게 되면 사실 그냥 간단한 리스트 스퀘어 문제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스플랫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할 때 가우시안 스플래팅의 어트리뷰츠가 포인트 위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포인트 위치랑 스케일, 그리고 로테이션, 그리고 컬러, 그리고 오펙시티라고 하는 그 알파 값까지 있는데, 여기서 알파 값은 따로 말이 없고, 그래서 그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 컬러 값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두 개의 이미지에 대해서 피처 매칭을 했을 때 두 개 각각 이미지에서 보이는 컬러 값의 에버리지 값을 썼다라고 하고, 그리고 스케일은 그냥 가장 가까운 카메라로부터 얼마나 거리가 가까운가를 통해서 했고, 로테이션 값은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했다라고 하는데, 들으실 때 조금 어색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카메라에 가까운 거를 작게 하고 카메라에 먼 거를 크게 이니셜 하는가. 이 부분은 3DGS 초창기 논문부터 되게 많이 나왔던 내용이라서 저는 익숙하긴 한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미지로 보여드리자면, 카메라에서 가까이 있는 포인트는 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카메라에서 가까우면 이미 이미지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가우시안이 크지 않아도 굉장히 이미지에서 차지하는 포션은 크거든요. 그리고 이미지에서 멀수록 이미지에 적용하는 범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는 멀리 있는 가우시안들은 크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건 좀 작게 잡고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스플랫 이니셜라이제이션 된 결과표인데, 이건 GT 이미지고, 이 GT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SFM을 돌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히 보면 이 나무 부분에는 오브젝트 부분, 센트릭 오브젝트 부분에는 확실히 좀 하이 프리퀀시가 좀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풀밭, 잔디 부분이나 뒤에 좀 먼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안 잡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데이터 셋들은 보통 이 오브젝트를 가운데로 두고 동그랗게 돌게 되거든요. 이 동그랗게 돌게 되면은 배경 부분, 이 오브젝트 부분은 포인트가 엄청 많이 찍히니까 많은 뷰에서 이 부분을 보기 때문에 피처 매칭이 잘 되는데, 배경 부분은 많이 안 찍혀요. 그래서 배경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굉장히 적고, 그리고 잘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포인트가 잘 없는데, 우리 메소드로 하면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노이즈가 좀 많긴 하지만 처음부터 이제 많은 포인트를 생성해서 그 포인트들이 어느 정도 하이 프리퀀시를 잘 잡아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밸류에이션 부분은, 이 뒤에 이제 제가 설명한 거는 스플랫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바꾸면 잘 된다 였기 때문에 그 뒷부분은 일반적인 바닐라 3DGS랑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에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퀄리티에서 솥하고 속도도 빠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놨는데, 이 부분도 살짝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퀄리티 부분을 보기 위해서 사실 hours의 3DGS, 이 3DGS는 뒷단에 옵티마이제이션을 뭘 썼냐를 얘기한 부분인데, 이렇게 했을 때 성능이 사실 소타도 아니고, 여기에 이제 타밍이라는 다른 알고리즘을 붙였는데, 이거는 조금 더 그러니까 패스트 컨버전스를 위한 플러그 앤 플레이 알고리즘이거든요. 이 플러그 앤 플레이 알고리즘을 붙였을 때 LPS가 조금 더 낫다로 소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이 타밍 3DGS라는 플러그 앤 플레이를 붙여서 소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 3DGS MCMC에도 그걸 붙여서 평가를 해야 됐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별로라고 생각을 했고, 이피시언시 부분도 여기 이제 이피시언시를 볼 때는 트레이닝 타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트레이닝 타임이 우리가 압도적으로 짧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이 타밍을 붙였고, 타밍을 안 붙인 데에서는 물론 조금 빠르긴 하지만 성능이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거가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개 붙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는 계속 3DGS 관련된 논문들을 계속 팔로우업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붙여놓은 레퍼런스들도 조금 별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표인데, 최근 3DGS 논문들을 보면은 이 에밸류에이션 값의 정량적인 비교나 정성적인 비교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성능치가 대부분 다 높아지는 바람에 성능도 거의 다 비슷하고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도 별로 차이가 없는데, 보통 이런 샘플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거는 이런 잔디 부분입니다. 이 잔디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되게 안 좋게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굳이 여기를 덴시피케이션해서 잔디를 잘 표현한다고 해서 심이나 그런 매트릭들이 좋아지지 않아요. 크게 좋아지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는 사실 그냥 초록색으로 막 덮여있던, 그리고 이렇게 초록색이 막 그러니까 작은 초록색들이 모여서 2D로 보이건 간에 실제로 픽셀 간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거의 0.1도 안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에서 여기가 덴스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런 가우시안들이 크게 되어 있는 게 눈으로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여기를 막 덴시피케이션 해서 뭐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모델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것들이 이렇게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모델은 이미 시작 때부터 여기를 엄청 자세하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냥 스케일이랑 이런 것들이 크고 작게 덴시피케이션 할 필요 없이 크게 작게만 변하면서 잔디를 좀 잘 표현한다가 여기서 얘기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덴시피케이션이 안 됐다 해서 사람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색한데 실제로 성능치로 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여기 타밍 GS를 보시면 두 개가 거의 같은 성능이거든요. 실제로 매트릭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오히려 없어요. 여기 오히려 PSNR 기준으로 보면은 이 타밍 GS 이 샘플이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좀 대두되는 문제로 또 이런 매트릭이 과연 우리가 심 로스, 여기서 일반적으로 3DGS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심이라는 로스를 쓰는데 그 로스가 정당한가? 또 요즘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준 거는 이제 익스트림 뷰 포인트 렌더링 부분인데, 익스트림 뷰 포인트라고 하면은 익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DGS의 평가 데이터 셋들은 보통 오브젝트 센트릭하게 해서 동그라미로 도는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 이렇게 동그라미를 돌 때 이 동그라미 우리가 취득한 데이터셋의 포즈 주변 부분, 그걸 인터폴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인터폴레이션 부분에서는 성능이 잘 나오는데 그게 완전 아닌 부분에서 보면은 잘 안 나와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전에 수업시간 세미나 때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 3DGS 같은 개념은 실제로 3D를 만드는 게 아니라 2D로 봤을 때 어떻게 잘 보이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포인트를 제너레이션 하게 되고, 포인트, 예를 들어서 이 예제가 조금 좋은 예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점을 이 렌더링해서 빨간색 점이 나오게끔 하고 3D 포인트를 만들고 싶어요. 저희가 뷰가 하나만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빨간 점이 이 크기로 여기에 있어도 되지만 더 큰 크기로 여기에 있어도 실제로 뷰 포인트에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이미지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실 이 3DGS가 옵티마이제이션 되는 과정 중에 정확히 3D 스트럭처를 정확하게 구상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익스트림 뷰 포인트로 갔을 때 이상하게 보이는 현상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거는 그것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걸로 봤을 때는 이렇게 3D 스트럭처가
이상한 완전 다른 뷰포인트에서 봐도 잘 유지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3DGS는 3D 스트럭처가 잘 유지되진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돼도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보면 정확히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논문에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면 3DGS는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에서 이 렌더링된 이미지, 3DGS를 통해서 렌더링된 이미지와 트레인 이미지가 가까워지게끔 학습만 하는데 이 EDGS 논문에서는 어쨌든 트라이앵글레이션이라는 3D 프라이어를 활용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D 스트럭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연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스트럭처가 잘 나오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나마 제일 좀 흥미로운 내용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파이널 뷰와 이니셜 뷰에서의 가우시안이 얼마나 차이가 있냐. 이 아래 X축은 코디네이트가 얼마나 이동했는가, 그리고 여기는 컬러가 얼마나 바뀌었는가에 대한 표인데 아월스를 보면 이미 실제로 있어야 할 위치에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코디네이트 업데이트가 거의 없는데 콜맵을 활용해서 한 걸 보면은 엄청나게 넓은 이동이 일어난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두 번째 과정은 이제 그 패스웨이의 길이를 다 더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 패스웨이의 길이도 확실히 3DGS가 훨씬 더 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 짧은 패스웨이를 가지고 업데이트도 그렇게 많지 않게 좋은 성능, 하이 프리퀀시에 대한 표현을 잘 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능과 속도 두 가지에서 모두 이점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논문이었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